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말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하고 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 이렇게 읽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실제로 읽으면 학문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또 다음 단어 국하고 밥. 이 친구 발음할 때 여기 밥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대부분 다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은 잘 보면 도저히 저 글자대로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쓰여 있는 말들을 발음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단어를 봅시다. 자, 깨 더하기 잎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을 때 많이 싸먹는 아주 맛있는 일종의 풀이죠. 그죠? 놀라운 사실이 저 깨 잎이 저기 깨에서 나는 잎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안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저 친구 발음할 때 우리가 깨잎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항상 발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깻잎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친구는요 위랑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친구는 사실 학문이랑 학문 중에서 우리는요 선택의 과정 없이 그냥 학문이라고 하고 이 친구도 그냥 선택의 과정 없이 그냥 국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요 깨잎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깻잎이라는 발음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 뒤에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교 더하기 길 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요 분명히 등교길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듣기에 어색한 건 알고 있어요. 어색한 이유는 발음이 힘들어서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편한 발음인 등교길을 버리고 등교길 혹은 등교길 이렇게 발음하는데 참고로 말하면 이 밑에 받침 디귿이 있고 없고는요 실질적으로 발음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귿이 있고 없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러 발음을 좀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위에 두 사례는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편하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발음의 경제성 원리다. 즉 편하게 발음하려고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 두 가지 깻잎이랑 등교길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을 사실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음이 어려워져요. 보세요. 표기대로 발음이 더 쉽지만 특정한 이유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더 과도하게 하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표현 명료화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이유가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좀 듣는 사람한테 혹은 말하는 사람이 좀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음음 변동이 생기는 원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 발음의 경제성 원리는 대부분 문법책에 다 그대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표현 명료화의 원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 문법책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세부적인 음음 변동 현상들이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발음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서는요. 교체랑 축약, 탈락 이 세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표현 명료화 원리에 따라서는 첨가라는 단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음 변동은요. 총 4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돼요. 예전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교체랑 축약 사이에 동화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요. 동화를 교체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말하면 보통 문법 문제집을 보면은요. 이 순서로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교체, 그 다음에 축약, 첨가, 탈락 이런 식의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올바른 구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원리가 더 상위 항목이잖아요. 상위 항목으로부터 하위 항목이 갈라지도록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체계가 혼동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구분된 책들은 이 앞의 체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푸는 문제에는 그 순서로 나와 있더라도 공부를 할 때는 교체, 축약, 탈락 이렇게 하나를 묻고 첨가 이걸 따로 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체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체라는 거는요, 지금 선생님이 도식을 그려놨는데 일단 정의를 보시면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 교체예요. 잘 보시면 XAY, XBY 이런 식으로 A가 B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교체 현상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X랑 AY가 무슨 말이야? 아마 헷갈릴 텐데 예를 통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국밥이라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오른쪽으로 글자를 풀어놨어요. 마치 영어 알파벳 쓰는 것처럼.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역이랑 우랑 기역, 그 다음에 아랑 비역.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음운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비읍이 음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앞에 친구를 X, 뒤에를 Y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국, 밥 이렇게 바뀌었죠. 즉 여기 있는 기역, 우, 기역, 아, 비읍 이 친구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 이게 비읍인데 이게 쌍비읍 이렇게 바뀌게 되죠. 즉 이 친구가 바로 A, 이 친구가 바로 B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도 오른쪽으로 풀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요. 앞에 있는 시옷이랑 이가 X, 이 뒤에 리을이랑 아가 Y예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될 때 잘 보면은요. 여기 이 시랑 그 다음에 라,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데 중간에 껴있는 니은이요. 리을로 교체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음운 변동에서 교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축약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약이란 말은요. 정의가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즉 그래서 X랑 Y라는 음성 환경 사이에 있던 A, B 두 개의 음운이 C라는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축하. 우리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문자 보낼 때 항상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은 없죠. 자, 얘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 발음이 저렇게 되기 때문이죠. 잘 보시면 자, 치읓 우 이 친구가 X예요. 아, 이 친구가 Y입니다. 근데 실제 발음 때 보면은요. 이 X랑 Y는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지금 기역이 A고 히읗이 B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기역을 보면 어때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써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면 이 키읔 자리에 기역이 오거나 혹은 히읗이 오거나 혹은 둘 다 나와야겠죠. 그런데 기역과도 유사하고 히읗과도 유사한 말이 합쳐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축약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저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현상이냐? 원래는 주어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랑 그 다음에 두 친구가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현상도 바로 뭐냐면 축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자음 축약,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음 축약 이렇게 되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차차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탈락 현상은 뭐냐? 이건 이제 음운 변동 중에서 가장 쉬운 현상이죠. 얘는요, X랑 Y 사이에 있던 A라는 음운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흙이란 말이 있죠. 내가 지금 발음을 뭐라고 했어요? 헐 이렇게 안 했죠. 흙이라고 한 건 무엇이냐? 여기 있던 이 리을이요. 이 친구가 실제로 발음될 때 그냥 사라지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더 봅시다. 바느질이라는 게 있어요. 바느질은 원래 어떤 과정이냐? 자, 바늘에서요. 리을이라는 게 바늘 뒤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 발음할 때 리을이 이렇게 탈락해 버립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탈락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첨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첨가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앞에 배웠던 거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교체, 축약, 탈락. 이 친구는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한 90% 이상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즉, 발음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바뀌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첨가 현상은 그렇잖아요. 필수적으로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어떤 의문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솜 더하기 이불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솜이불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읽냐면요. 솜 하고서 니불 이렇게 읽게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요 니은은 바로 뭐냐면 첨가된 거예요. 즉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기는 현상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가 현상은요, 앞에 있던 교체나 축약 이런 것들 혹은 탈락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첨가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원리적인 측면만 좀 알아두고 구체적인 현상은 나중에 같이 따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현상 4가지를 봤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음운 변동 현상은 한 번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급행열차라는 예시를 볼게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맨 처음에 비읍이랑 히읗이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지느냐? 피읍으로 합쳐지죠. 즉, 좀 크게 써주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뭐가 일어나는 것이냐? 일단은 축약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급행하고서 여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뭐가 첨가되냐면 니은이 첨가되죠. 이건 바로 뭐냐면 첨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중첩된 건 아니지만 한 단어 내에서 앞부분, 뒷부분 지금 따로따로 의문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례 반니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례인데요. 자, 맨 처음에는요. 지금 보다시피요. 좀 크게 써주겠습니다. 요 밭이랑 그 다음에 이랑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될 때 어떻게 되느냐? 바하고서 일단 이 친구가 디귿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건 앞으로 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건데 일단 여기 생긴 현상은 교체라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원래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가느냐? 니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현상이 생긴 것이냐면 첨가 현상이 생긴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다 써놓고 할게요. 바, 디귿, 그 다음에 이랑 이렇게. 자,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디귿이랑 니은이 서로 연이어 만나잖아요. 그럼 앞에 있던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요. 즉 바하고서 니은,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니랑 이렇게 소리가 나죠. 즉 여기서 생긴 현상은 뭐냐면 이 디귿이 현재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교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 학교 문법 미안합니다. 예전 학교 문법 체계에서는 요거를 동화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반니랑 같은 경우에는 의문 현상이 한 부분에서 중첩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 교체에서 말하는 된소리 대기랑 첨가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는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여기 보세요. 국밥이랑 밥솥 있죠. 이 친구는 뒤에 있는 말이 된소리로 바뀔 때 선택 권한이 없어 우리한테. 그냥 발음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첨가에 들어가는 경우만 이 친구는요. 우리가 등불이라고 발음하지만 사실 그냥 등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밤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밤길이라고
충분히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설명하면은요. 교체의 경험화 현상은요. 얘는요. 선택 권한이 없는 필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첨가의 경험화 현상은 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선택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선택적 현상이 왜 생기는지 과정에 대해 복잡하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첨가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4가지 사례를 적어놨는데 다음 사례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해봅시다. 갑시다. 이 친구는 맨 처음에 갑, 지, 다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시옷이 일단 빠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요. 시옷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탈락 현상이 일어났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갑지다 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갑하고서 찌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말하면 이 된 소리들은요. 글자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혹시 2개의 의문이 아닌가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가 2개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1개의 의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읒이라는 의문이 쌍지읒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됐고요. 넘어가서 숱하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숱하다라는 말을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죠. 수하고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요. 뒤에 하다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티읕이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랑 히읗이 합쳐집니다. 수, 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일은 무엇이냐? 요게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축약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이구, 뭐 막 넘어갔는데 다시 봅시다. 자, 물난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물난리는요. 자, 갑자기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군요. 선생님이 그냥 크게 써줄게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 물하고서 얘가 랄로 바뀌어요. 이 친구도 랄로 바뀌어요. 즉, 잘 보면 여기 앞에 있던 여기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뒤에 있던 니은도 리을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은 뭐가 생긴 것이냐? 그냥 교체가 앞뒤로 한 번씩, 즉 2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볼게요. 자, 이 친구도 뭐 간단한 거죠. 넣어서를 보면은요, 원래는 히읗이라는 의문이 들어가 있어요. 표기를 할 때는요. 근데 발음할 때 우리가 넣어서 이렇게 안 하죠. 넣어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히읗이라는 친구가 사라졌잖아요. 이 친구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탈락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학력평가나 혹은 모의평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의문 변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 가기 전, 즉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요거에 대해서 뒤의 현상을 모르더라도 실제로 의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뒤의 것까지 보지 않더라도 앞의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교체인지 혹은 축약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뭘 가느냐? 교체 현상을 배울 거예요. 참고로 의문 변동에서 교체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체는 2번으로 끊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구개음악 요 3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